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승인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시의회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승인해 내년 4월 말까지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상과 육상 분야 각각 4명씩 의원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를 진행하며 증인과 참고인 조사까지 이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지역의 미디어로서 역할을 온당하게 하는 것으로 좋았다는 의견 적어주셨네요. 하지만 그 결과가 지역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일부 지역민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을 듣고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1919년 4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운동은 사망자만 9명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엄청 큰 사건이었지만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건 아닙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이곳 양양 만세고개에서 죽거나 다친 20명 가운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11월 첫 주부터 뉴스데스크에서는 영동 지역 항일운동가 발굴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취재한 연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11월 4일엔 민족문제연구소가 입수해 최근 발표한 한 일본인 검사의 수사 기록물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양양 지역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사를 통해 항일운동 관련자와 함께 친일 관련자도 발굴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칭찬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영동 지역과 관련한 항일 역사를 제대로 알고 관련 자료로 좀 더 신빙성 있는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돼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어진 후속 보도를 통해 후손들이 조상의 독립운동사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지적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북한에 남아있어 자료 발굴이 매우 힘들다는 점도 잘 지적해줬다며 매우 반갑고 뜻깊은 기사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건이나 자연재난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 보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는 구성을 취해 차라리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눈에 띄네요.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인 강릉항 요트 마리나 4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 선착장은 현재 70%가량 요트가 들어찼습니다. 겨울철을 빼곤 1년 내내 요트 체험객들이 몰릴 정도로 마리나 시설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 계류장의 안전시설이 허술하고 위험해 요트 체험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항 요트마리나 시설에 대한 고발성 기사가 방송됐는데요. 먼저 11월 19일엔 값비싼 계류비에 비해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장치도 미흡하다는 내용을 지적했고 다음 날인 11월 20일엔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국가기관도 모호하고 지자체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보도에선 어떠한 부분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는지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리체계의 허술함은 잘 지적했지만 선주들이 주장하는 안전관리는 어떤 부분인지 이용자인 선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위험성을 느끼는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답답했다고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 보도를 할 때는 그 문제로 인한 피해까지 분명하게 부각시켜달라는 당부의 의견도 적어주셨네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계류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선주들에게는 요트 대여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현재 주진 씨 같은 경우는 전공이 아니라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진로를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일단 제가 꿈을 쫓아서 하려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인턴도 2번이나 해봤어요. 근데 또 신체적인 그런 활동이 되게 많아서 저한테는 조금 다음은 비전문가와 B급 전문가가 만나 유쾌하게 풀어가는 토크 프로그램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방송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선 호텔리어와 공무원을 꿈꾸는 두 취준생이 출연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또 비단 취준생이 아니라도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2명의 진행자가 약간은 경색된 출연자들을 유쾌한 농담과 웃음기 섞인 진행으로 잘 이끌어 방송 후반에는 출연자 모두 적극적인 자세가 되는 모습이 고마웠고 이런 점이 바로 보라보라의 큰 장점이 아니겠냐며 칭찬의 글도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데이터 통계나 짧은 인터뷰 장면 등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됐다면 더 좋았을 거라며 디테일한 부분들도 신경 써주면 좋았겠다는 당부의 글도 올려주셨네요. 취업 정보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10명 중에 4분 정도가 공무원을 준비하고 그만큼 이번 순서는 MBC 강원 영동 스페셜 특별한 강의 더불어 행복하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여학생들이 밤에 몰래 와서 자고 있는 친구들 얼굴에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그런데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죠. 제 얼굴만 낙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얼굴 낙서되어 있는데 저만 낙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친구들이 야 너가 지금 여학생들하고 짜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돼서 한 거. 저는 나쁜 사람으로 이제 지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리교사를 하던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제 얼굴은 깨끗합니까? 여자친구들이 쟤는 성깔이 더러워서 낙서를 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감히 가서 낙서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학창 시절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했던 점이 제일 좋았고 라틴어 격언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데서 나왔던 대사로 유명하기도 한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을 즐겨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곁들여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용어로 더불어 잘 살아보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를 잘 인식을 심어주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사랑,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 40분 동안 강연이 진행됐는데 그저 총장님께서 말하는 강연으로만 진행돼서 학생들이 지루했던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40분 동안 말하는 강연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영상 곁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PPT 형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강연을 하는 게 학생들이 조금 더 재밌어하면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 33분 이번 순서는 MBC 강원 영동 특집 스포츠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강릉시청 대 경주 한수원 중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챔피언 결정전 MVP는 오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정동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뉴스에 나오게 한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2골을 예상 못했는데 너무 운 좋게 그렇게 2골이나 들어가서 너무 기분 좋고 팀에 우승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골 넣었던 선수 인터뷰를 따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골 넣을 때 장면을 잡아서 사람들이 다 웃고 있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릉시청 축구단 위주로 영상이 만들어져서 강릉 사람으로서 보기에 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릉 시민들이 1년 시즌 동안 늘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시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시즌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감독과 축구 선수 뒤에 배경이 너무 번잡스러웠던 것이 되게 아쉬웠고요. 골 넣는 영상 말고 뛰는 영상이 별로 없어서 그것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또한 우승했다는 장면이 나올 때 영상이 끊기는 것이 보기가 조금 안 좋아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태백시 장성동 낡은 화광 아파트가 오늘따라 시끌벅적합니다. 상여꾼들의 곡소리가 텅 빈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는데요. 이번 순서는 지난 11월에 방송된 지역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7번 국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11월 9일 방송에선 태백 화광 아파트 장례식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장성동 마을 주민들입니다. 왜요? 몰라요. 오늘로서 이거 하면서 사라지니까 마음 안 좋죠. 아파트 장례식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 일을 소재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장례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획이 좋았습니다. 광부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지은 장성 광부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26동 396가구분의 이 아파트는 광부들에게 입주료와 수도요금 등이 면제됩니다. 화광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광부 아파트입니다. 열악한 탄광촌에 신식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보도될 만큼 큰 이슈였는데요. 그로부터 41년, 수많은 광부들이 떠났습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화광 아파트만이 낡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홀로 남았네요.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에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원장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하는 거야. 상도 부를 적에는 앞으로 해야죠. 요령잡이가 앞소리를 내면 나머지 상여꾼들의 뒷소리. 앞으로 가면서 해봐요. 전통 장례식은 오랜만이라 다들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고생을 해가면서 안락함을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그래 그게 아쉬워가지고 소명을 다하고 가는데 이별하기 아쉬워가지고 화광 아파트 좀 잘 가라고 장례식을 해주려는 목적이 그거예요. 네. 이별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장성동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손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상여는 화광 아파트 모양을 본따 만들었고요. 꽃을 달아 곱게 단장까지 했습니다. 상여를 뒤따르는 만장 깃발에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는데요. 저마다 간직하고 있었던 화광 아파트의 추억도 하나둘 꺼내봅니다. 진짜 장례식과 다를 게 없지만 눈물보다는 웃음이 많은 시간. 주인이 다 상주시네. 화광아 마련하고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화광 아파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천지신명께는 우리 화광 아파트를 고향이 여겨 상과 거둬주옵소서. 이제 상여를 메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41년의 세월을 갈무리합니다. 주민들에게 화광 아파트는 어떤 존재길래 이토록 정성스레 장례를 치러주는 걸까요? 이게 우리 첫 애기가 여기 12동 302호에서 태어났었어요. 친구 생일날 아파트에서 친구들이랑 보고 그 별천지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부러웠어요.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광부들의 고달픈 피로를 씻어내려 주었던 탄광촌 화광 아파트. 눈물 나요. 왜요?
여기 사셨어요? 아니 여기는 안 살았는데 네. 유태비에 온 지 20년 됐는데도 막상 이제 저기 앉으니까 눈물이 날라네요. 상여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돌고 나서야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태백 시장과 태백 주민이 함께 장례식을 즐기고 분위기 좋게 노는 것은 좋았지만 이 과정을 조금 줄이고 장례식의 중요한 과정을 자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남초등학교. 아니 그런데 운동장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살려야지 작은 학교를 살려야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삼척 남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아주 멋진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초대 가수가 글쎄 아주 그냥 라인업이 빵빵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건 안 알려줘.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11월 16일 방송에선 리틀빅스쿨 삼척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여기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그렇죠. 예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 정서를 다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표정이 생기가 있고 밝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학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서적으로도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안 없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옥상 달빛. 오늘 함께한 가수들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데 힘이 되고자 십시일반 출연료를 모아 기부도 해줬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뭐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이게 출연진들께서 저희에게 기부해 주신 이 돈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작다고 없애고 조금 부족하다고 없애고 그러다 이 작은 아이들 마음속에 커다란 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들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준다면 자금 속에 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을 모으고 화음을 모아 만들어낸 작지만 큰 콘서트, 리틀 빅스쿨 콘서트. 작은 학교들의 세상을 향한 큰 외침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이 삼척의 작은 학교들이 이제 폐교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학교들의 이제 소중함을 알리자 이런 취지로 진행됐다는 걸 잘 봤는데요. 마지막 무대는 최고의 인기 래퍼 기리보이의 무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일단 불러주셔가지고 달려왔죠. 네. 저가 달린 건 아니고 차가 달렸습니다. 네. 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에너지를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 학교들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가 후반에 나온 초청 가수들의 메시지에서 되게 잘 전달이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가 구석에 이제 조그만 창으로 나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크게 보여주고 공연을 따로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개선 바람이 있네요. 리틀 빅 콘서트를 보고 좋았던 점이 있나요? 우선 단순히 지역 축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던 분야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만들어온 무대라서 뭔가 초등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틀 빅 콘서트를 보고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는데 아무리 작은 학교를 위한 축제라도 더 많은 주제로 한 무대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있을까요? 주변 지역의 몇몇 학교를 모아서 축제를 하게 된다면
더 즐겁고 재밌는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무대를 하는 친구들도 다른 지역의 친구들은 어떻게 무대를 구성하고 어떻게 꾸며나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리틀빅 콘서트를 보고 좋았던 점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 학교 내에서 하는 작은 무대를 친구들과 준비했던 과정이 제게는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지역적인 축제를 학교 내에서 준비하게 된다면 나중에 돼서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리틀빅 콘서트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태백에도 정말 끼 많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태백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에도 리틀 빅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원 연동 MBC에서도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그램 상당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짜임새 있고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리틀 빅 스쿨 콘서트 저희 그 메이킹 필름을 보셨는데 보신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방송이 지방의 위기, 지방의 소멸을 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리틀 빅 스쿨 같은 실천적인 프로젝트를 조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연예인 또는 가수란 부분들도 사회 가장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란 부분도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행사에는 스스로 재능 어떤 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본인의 역할들 스스로가 어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학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학생들이 있어야만이 또 그 지역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가장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틀 빅 스쿨은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커 나간다면 개발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행사 이후에 또는 행사 이전에 지역적인 어떤 그런 역할 분담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지역민들 또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